고등학교 생명과 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는 생물에 대한 얘기를 참 길게 했었어요. 생물은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 물질 대사 혹은 방어작용 그리고 유전.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이 생물들의 무대, 생태계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나눠지는데요. 생물적 요인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그리고 그들을 먹는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체나 혹은 퇴비 등 그 배설물들을 분해하는 분해자로 나눠졌고요. 비생물적 요인, 빛, 물, 온도, 토양, 공기 등을 얘기하는 비생물적 요인.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먹히고, 또 분해자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또 분해하고, 그때 다시 또 생산자한테 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과 빛이 영향을 주고, 물이 영향을 주고, 온도가 영향을 주고, 공기가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개체군, 일정한 지형에서 같이 생활하는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면은 일정한 공간에 생활하는 개체군의 개체수로서 우리는 이 개체수의 변화, 이 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천적이 생기거나 서식지가 부족하거나 해서 환경 저항에 의해서 S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립처럼 S자형이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체수가 쭉쭉쭉 증가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먹이가 부족하거나 천적이 생기거나 서식지 부족한 환경 저항에 의해서 S자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서식지에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 생존 곡선은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 중 생존한 개체수를 상대 수명에 따라 그래프로 또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들을 연령별 개체수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개체군은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말 개체군이 계절적으로 바뀌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계절적 변동도 일어날 수 있고요. 눈신토끼와 스라소니가 서로 먹고 먹히면서 포식과 피식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은어나 까치같이 개체와 무리가 일정한 생활 공간에 다른 개체가 접근하면서 막는 텃세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힘의 서열에 인해서 닭이나 큰 뿔량처럼 힘의 서열에 의해서 개체가 순위가 정해지는 순위제, 기력이나 늑대처럼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 개체군 통솔하며 생활하는 리더제, 개미나 꿀벌처럼 개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며 생활하는 사회생활, 그리고 사자같이 혈연 관계의 개체들이 모여 사는 가족생활 등의 상호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체군들 일정한 지역대에서 서로 모여 살다 보니까 군집을 이루는데요. 군집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등의 중요치 등을 비교하여서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 될 거예요. 특히나 군집은 식물 군집의 구성과 특징이 시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황무지나 빈 영양호처럼 아예 없었던 곳에서 천이가 일어나는 1차 천이, 그리고 산불이나 호수, 산사태 등에서 기존의 어떤 환경이 파괴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차 천이, 이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건성천이는 용암대지에서 지류가 개척을 하고요. 초원이 생기고 관목립, 양수림, 그리고 호남립, 그리고 마지막 음수림까지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천이를 말합니다. 습성천이는 빈 영양호에서 부영양호, 그리고 습지,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그리고 극상인 음수림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습한 곳에서 일어나는 천이를 습성천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천이는 초원이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그리고 극상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원래 다른 군집에서 갑자기 군집 파괴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를 2차 천이라고 해요. 자, 군집 내에서도 개체군 사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는 먹이와 서식지에 대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종간 경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생태적 지위 중복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개체군 사이의 경쟁이 더 많이 일어나겠고, 그 결과 한 개체군만 생존하여 다른 개체군은 사라지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끼리 서식지, 먹이, 활동 시기 등을 달리해서 경쟁을 일부러 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를 생태 지위 분화 혹은 분서라고 합니다. 두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힐 수 있겠죠. 포식과 피식.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리 공생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편리 공생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한 개체군이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얻는 기생도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그 안에 어떤 개체군 혹은 군집의 변화, 상호작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호작용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그리고 생물 다양성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 생명과학 1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생명과학 고등학교 생명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